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스포츠 산업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스포츠 관련 분야의 내용들을 경영, 마케팅, 경제 여러 가지 이 파트에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될 부분이 바로 스포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산업을 전제로, 배경으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죠. 우리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포츠도 하나의 영향력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커다란 관점에서 스포츠 산업을 이해하고 또 각 세부적인 이 부분들을 산업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포츠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이었었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 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자,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이 증기기관이 발전한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 18세기 중후반 그 사이에 세계의 어떤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한 이 어떤 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했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던 19세기 무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 이전까지는 이제 3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이 정보화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20세기 중반까지 굉장히 컴퓨터에 많은 의존을 하고 변화를 겪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각 산업에 결합이 되면서 우리 스포츠 산업 분야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례로 VR, 그죠? AR,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한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함으로써 아마 나중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미래에 어디 여러분들 각자마다 생각하고 있는 곳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바이에른 미넨 경기장, 알리안츠 아레나 세계적인 경기장 중에 하나죠. 그곳에 직접 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기를 착용하면 마치 내가 그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스포츠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스포츠 산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들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이 바로 스포츠 산업진흥법입니다. 스포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스포츠는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형태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회문화적 행태라는 거죠. 여러분들 4년마다 이 피파에서 주관하는 이 월드컵 대회가 있죠.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월드컵을 시청하고 월드컵에 관심을 갖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일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 공통의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많은 나라가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어떤 장벽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포츠 종목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규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허물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기초하면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었던 어떤 축구라고 하는 종목 자체로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또 친구들과 함께 어떤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이 축구라는 종목이 월드컵으로 승화됨으로써 어떠한 부과되는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되는 거죠. 자,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개최가 되면 각 세계 언론사들이 중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기업들도 어떤 후원의 형태로 월드컵의 어떤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해주는 스폰서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면서 이 부가가치가 하나의 축구 종목이라는 것이 단순한 운동 종목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목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가치, 뭐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누가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의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실제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나오죠.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산업진흥법 전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 등하교시 뭐 이럴 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법과 관련돼 있는 이 원문들은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끝나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등하교 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산업 분류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너무나 커다란 이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포츠 산업 분류는 그 시대의 스포츠 산업 진흥 기반과 정책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즉, 나라마다 그 분류가 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크게 세 가지 이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스포츠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2000년 1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처음 스포츠 산업 특수분류 1.0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때 대분류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게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그리고 중분류 12개, 소분류. 그러니까 하위에 대분류 3개 밑으로 또 중분류 보통 한 4개 정도, 또 소분류 그 밑에 뭐 몇 개 정도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되는 형식으로 갔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개정되고 해서 지금의 산업분류 체계로 점점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스포츠 행위, 스포츠 제품 생산, 스포츠 촉진 이 세 가지 분야로 스포츠 산업 분류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행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참여나 관람 제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재화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또 제품 생산과 관련된 것은 스포츠 경기력, 그다음에 촉진이라고 하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룹 1, 그룹 2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하위 영역들이 1-1, 또 1, 뭐 1-3-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초창기 모델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08년 6월에는 버전 1.0을 개정해서 대분류 4가지, 아마도 이 3가지로는 다 모든 산업을 포괄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4가지 분류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3가지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죠.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중분류, 소분류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고요. 2.0 버전을 근거로 해서 2010년 11월에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서 2011년 처음으로 이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현황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남겨놓는 작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스포츠 미디어 역시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과 또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미디어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은 2012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현재 대분류,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 중분류 7개, 소분류 20개 뭐 이렇게 조금은 좀 단편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1.0 버전과 2.0 버전과는 달리 세분류, 그러니까 소분류 말고 세분류를 65개 추가함으로써 아마도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이 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어떤 업종 또는 직업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이 스포츠 산업 분류 체계 속에 어떠한 곳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분류 체계 중에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을 바라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 분류 이 체계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통계청에서 분류를 해 놓았죠.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